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불안했던 주말을 뒤로 하고 오늘도 거침없이 질주한 우리 시장입니다. 정말 이번 주 안에 5천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려는 건지 코스피와 함께 오늘은 코스닥까지 마감 들어 점점 더 힘을 내는 모습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꺾이지 않는 시장 속에서 소외될 순 없겠죠.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내일 시장을 이끌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3주 내내 코스피가 오르면서 오늘 12거래일째 4,9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사실 원래도 잘 갔는데 오늘 금요일 수급 포착으로 소개해주신 종목들 중에 무려 3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고. 네. 사실 저희 수급 포착되는 종목들 3종목, 3종목씩 해가지고 총 6종목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3종목이면은 절반이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게 실합니까, 이경락 대표님? 실화예요. 세 종목은 아니고 네. 두 종목이 상한가 같고 이경락 대표님 두 종목, 이광무 대표님 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종목. 이제 50%네요.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이광무 대표님 어떻게 알찬 종목들 챙겨주셨을까요, 오늘도? 물론이죠. 준비를 똑같이 해왔고 네. 다만 이제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이긴 맞아요. 합니다만은 또 그래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고민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제는 고민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도 리뷰하면서 구체적으로 꼼꼼히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슈 스캐너로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봇 맛집 현대차 신고가 터졌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현대차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제가 현대차가 자율주행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물음표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로봇 쪽에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저의 분석 틀렸고요. 생각보다 이 로봇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피지컬 A,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반도체거든요. 어떻게 추론을 심어내는가,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는가가 또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겁니다. 로봇에다가 머신러닝을 심어주는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금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두 개가 퐁당퐁당 거리면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 아주 간단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후속타로 지금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롤리가 붙는 거예요. 아마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모양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들이니까 이 두 트랙은 포트에다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포진해 놨으면 좋겠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자, 두 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와 함께 로봇의 시대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볼 종목들 또 잠시 후에 수급 레이드 포착 종목들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관세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상당 부분 무관세 약속을 얻어냈다라는 기사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 줄평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는 누구나 이제 자주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TSMC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대만과 미국 간의 관세 협의를 마쳤죠. 우리와 뭐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마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미국이 꺼내는 과정이었는데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또 이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대한 소식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국이 이제 꺼내고 있는 반도체 관세에 대한 테이블은요, 우리 미국 안에 투자를 해라라는 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 기업이라든지 일본계 기업에 대해서 경계심은 좀 드러나겠지만은 사실 모든 국가의 주요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결국에도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전체 산업군에 대한 대미 투자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제가 이제 강조드렸었던 로봇 산업에서 제가 큰 이야기를 드려왔잖아요. 현대그룹, LS그룹, 포스코그룹, 이런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로봇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왔듯이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으로 클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뭐 철강이든 아니면은 그 밖의 산업 안에서도 대미 투자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에 대한 키워드를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그렇듯 반도체 안에서도 대미 투자라는 포인트가 올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슈 그리고 시장 관전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탄력 보여줬을지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DIC 106% 넘는 강한 탄력, 코리아 서키트 97%대 역시나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78%대 상승률, 원익홀딩스 73.29% 상승률입니다. 삼양 NC캠과 HL마다 63%, 62%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승률 높은 순으로 이 시간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오늘 많은 종목들이 막 20% 상승률, 정말 굉장한 상승률이었고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주신 두 종목입니다. 옵티코어랑 우리기술, 오늘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제 코리아 서키트나 HL 만도 같은 경우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코리아 서키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즌 1부터 계산해 보면 400%가 넘는 수익률이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HL 만도도 신고가 만들어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붙을 수밖에 없어요.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물을 다 소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이런 류의 종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옵티코어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트랜지스터, 광 트랜지스터가 앞으로 차세대 패키징의 주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 고급 정보라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고급 정보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 상한가 갔었고 오늘 이것도 이제 뭐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매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또 상한가 가는 모습.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가 요게 이제 이광무 대표가 지금 현대 무백스로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한국 무브넥스가 한국 락스넥스 내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기억나요. 질투나셔서 네. 소개해주신 종목. 내가 이거 잡는다. 맞아요. 현대 무백스 잡겠다 뭐 이러면서 했던 맞아요. 종목인데, 요게 상한가를 가가지고 약간 끼는 보여주죠.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간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조금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시장은 또 수혜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좀 관심 있게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뷰 종목 전략 챙겨주시면서 리뷰 종목은 아니었지만 소개해주신 종목 가운데 무려 3종목이나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점, 오늘도 이런 수급 포착,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점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12월 3일에 소개해주신 그 종목입니다. 이경락 대표님이 질투하셨던 그 종목, 현대광무백스 226% 역시나 오늘도 엄청난 탄력 보여줬죠. 오늘 상한가 간 유로메카 203%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IB투자 92%대고요. SBB테크 75%대, 포스코DX와 LS티라유텍 모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로봇 시리즈 사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나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상한가 뉴로맥스를 비롯해 뉴로메카 죄송합니다. 뉴로메카를 비롯해서 뭐 20% 넘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만요. 현대 광무백스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었고, 지금 제 수익률 표에 보시면은 하나의 패키지 세트입니다. 현대 무백스, 뉴로메카, LS티라유텍, 포스코DX. 맞아요. 이게 한 세트죠. 제가 아예 애초부터 로봇 안에서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그리고 현대가의 그룹주들. 이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은 대미 투자라는 키워드를 더했더니 더 큰 속도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옆에 계신 이경락 대표와 함께 대강연을 다녀왔잖아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도 현대 과무백스를 홍보이사 역할을 하고 왔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사실은 이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저 강연회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또 그 종목이 또 크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맞아요. 한 종목씩 하나씩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 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한번 올라타신 분들은 하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모습들 급등세가 연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만 봤을 때는 200%인데 사실 제가 한 차례만 이야기 드린 건 아니에요. 계속 오늘도 상승했지만 오늘도 신고가 같지만은 역시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현재 위치까지 올라갔고요. 뉴로메카는 정말 고개 꺾이듯이 단시간에 크게 올라왔어요. 제가 비자인 카드로 두었던 종목 아닙니까?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한 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체질 변화를 갖는다. 여기에 뉴로메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연결고리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까지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지금 현재 단기간에 상한가 3번을 갔는데 현대무백스를 수익률을 빨리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주의 종목이었죠. 티라유텍인데요.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금요일장에서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강연에 다녀왔죠. 네.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종목 기회다. 현대광무백스 놓치셨던 분들은 이건 기회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이제 12% 급등세가 나왔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높이를 다시 본다라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빙봉이 아니라 빙보시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지칠 줄 모르는 로봇 시리즈 오늘도 전반적으로 전략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유연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구체적인 전략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어디서 챙겨주시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시장 분위기가 로봇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쪽으로 조금씩 매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유튜브 통해서 제가 진행하는데요. 매일 오후 1시에 또 설명드리고 그런 류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도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니까 피지컬 AI 시대 메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품까지 다양하게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내일은 특집 방송이에요. 제가 다 이거를 해부해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데 내일은 특집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다음 타선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네, 수금 레이더 포착 3종목 중 하루 만에 상한가 2종목 90%, 80%인가요? 70% 정도 되겠네요. 네. 이 확률의 비결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무료로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에 진행하는데요. 내일 화요일은 또 특집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통신이라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장 마치고 또 준비해 주시는 시간 있잖아요. 오늘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5시 10분에 준비하고요. 이광무 보시죠. 네. 이광무 많은 분들 로봇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 또 건네드리고요. 현대차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 주제는 무엇일까? 고민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고민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또 시작의 뜨거운 섹터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마치고 5시 10분입니다. 한국경제TV 이번에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별명 중 하나가 AS 맛집이죠. 종목쇼의 인기 코너 종목 상담에 대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3번째 코너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소개가 됐네요. 오늘 정말 빨간 전광판입니다. 현대차와 함께 로봇 눈에 띄고요. 우주항공 오늘도 강했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대표 섹터 중 하나죠. 우주통신
우주통신 제가 아까 네. 말을 실수할 만큼 또 강조해 주셨던 섹터였는데 우주통신 그리고 엔터, 조선, 전고체까지 오늘 시장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아바텍, SM코어, 아비코전자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대한광통신, 휴니드, 제일일렉트릭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이경락 대표님부터. 예,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종목 그 가져나오는데 룰이 있거든요. 너도 1,000억 이상 돼야 되는데 맞아요. 계속 째려보다가 드디어 1,000억 이상이 돼가지고 가져온 것들 뭐 그런 것도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 부품주로 스토리가 붙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이라는 스토리가 붙는 종목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기회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선정 네. 이유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오늘 수급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돌아가는 종목을 먼저 보긴 했는데요.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공통점이 대미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의 종목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선정한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바텍이에요. 아바텍. 원래 다른 종목 가져 나왔다가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바텍을 선택했습니다. 아바텍은 여러분들이 차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최근에 많이 깔리잖아요. 그거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매출이 그건데 그게 그렇게 크게 마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때문에 좋아졌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요 MLCC 분명 한번 뜰 거란 말이죠. 아바텍은 원래 이제 태양광 쪽 MLCC 만들던 기업이었다가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요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빠르게 확 개선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적자였다가 언제 흑자 전환하다 이랬었는데 작년부터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동차에 MLCC 당연히 들어가야죠. 전류가 흘러야지 자동차도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로봇 속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쇼트지가 발생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시대에 열렸을 때 부품 쪽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MLCC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3사전기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이었는데 아바텍도 이 시장의 개화가 굉장히 달가운 소식이 될 겁니다. 서서히 여기서부터 새로운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실적이었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까지 이쪽이 포트린 터진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 2분기 때부터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고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 이루어졌다?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최근에 찌끔찌끔 매집하는 뭐 흔적들 남았고요. 자, 주가는 이런 그림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번 대시세 주고 실적 전환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대시세 주고 실적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작은 종목들은 지금 매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빠졌는데 오늘 요 양봉이 글쎄요. 제가 이제 차트를 이야기할 때 바닥에 누워져 있거나 추세 전환되기 전에 종목들은 많이 이야기 안 드리거든요. 근데 요 양봉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 양봉이 대세 상승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식에서 또 하나 좋은 전략이 있죠. 안 간 거, 못 오른 거 잘 사놓으면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 열어놓고 아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주목해보자. 아바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대한광통신인데요. 대한광통신. 일단은 광통신이라는 이름자에서 이제 우주통신까지 가능할까? 네. 뭐 잘 간다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케이블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에 전력망, 전력기기로서 이제 주목받는 회사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빨리 앞당기자. 그밖에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 자신감을 이번 주에 GDP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확인한다라면은 아마도 조금 더 강력한 인프라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력 기기, 뭐 전력에 관련된 기업들은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통신과 전력 케이블을 제조하는데 미국의 AI 인프라에 상당히 또 반사적 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추세를 만들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선을 봤을 때는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위치가요. 전고점에 있는 위치를 지지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변동성을 보여서 2,700원 라인
2,700~800원 정도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N자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섬유, 광케이블 이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수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원, 800원 라인 지지를 한다면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해보자. 대한광통신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SM코어예요. 네, 저번에 한번 가져 나오려고 저저번 주였죠. 예, 좀 자리가 좋아가지고 수급이 돼가지고 가져 나오려다가 시가총액이 안 돼가지고 못 가져 나왔다가 오늘 드디어 돼가지고 가져 나왔습니다. SM코어는 신흥기계,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신흥기계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굉장히 뜨거웠는데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공장 자동화 쪽에서도 뭐 물류 자동화, 뭐 심지어 이제 이적재 로봇, 그러니까 이송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합니다. 이쪽 분야도 알아주는 업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잘 못 가는 그런 케이스였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SK 그룹이 반도체나 뭐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화면 보시면요. 네, SK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이 조그만 기업을 SK가 2대 주주로 있다? 요거 자체가 저는 시사 넘버가 굉장히 크다고 봤고요. 자, 공정 자동화와 뭐 창고 자동화,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전자 장비 등 아주 자동화 관련된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업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신흥기계 기억나셔야 돼요. 자,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기간까지 합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요한 건 차트였습니다. 차트는 박스에 갇혀 있는 그림이었고, 점진적으로 최근에 거래량 붙으면서 52주 신고가, 요거 26주 신고가라는 종목은 무조건 좋은 곳이에요. 네. 예. 차트 점수 높고 그림은 너무 예뻐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실적 또한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명언 중 하나, 신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외국인과 함께 오늘 기관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SM코어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시장이 선택한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네. 종목이었을까요?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오늘 일단 로봇주들이 가장 강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들, 수출 산업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 조선, 방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따라왔습니다. 얘네들도 결국에는 대미 투자잖아요. 네. 그와 같은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데 방산 산업에서의 이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의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 2대 주주에 보잉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니드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가 들어왔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이 보잉사에 대한 루트를 통해서 휴니드가 대미 수출에 대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잉사와의 관계가 전략적 투자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보잉사에도 이제 이 장비 공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사를 통해서 휴니드가 성장한다면은 보잉사도 당연히 반사적 이익을 받겠죠. 그러면은 보잉사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으면서 여러 방산 소재가 주목받았겠지만은 한때 통신에 대한 먹통이 되었을 때 스타링크 X가 우크라이전에 또 큰 움직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통신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통신에 대한 전술 통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휴니드다라고 네. 예드리겠고요. 주가 위치는 다른 방산주 종목들 대비해서 한참 동안이나 좀 박스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다중받아 가질 수 있는 가격대에 있고요. 종목에 대한 접근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앞으로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보잉사로 하여금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재 바닥에서 좀 큰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자리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탄력 기대해보자. 휴니드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아비코 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네, 카레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비코전자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이 DDR5 관련된 인덕터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고, 실적이 이게 턴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뭐 좋게는 생각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이에요. 아비코전자는 메탈 인덕터라고 해가지고 DDR5로 넘어가면서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초순까지는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3분기, 2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되더니 조금씩 반영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좀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비코전자의 인덕터는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칩을 딱 뜯어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그 자동차 칩이든 로봇 칩이든 다 뜯어보게 되면 인덕터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류의 하나의 소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거든요. 요 시장 그리고 DDR5에도 들어간다는 것은 기술력, 업력이 굉장히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실적 턴과 함께 뭔가 또 자동차 전장, 자동차 쪽에 들어갑니다. 인덕터는 뭐 자율주행은 더욱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로봇까지 개야된다라고 하면 국내 최고의 인덕터 관련된 기업이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기아차도 뭐 동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피지컬 AI의 또 하나의 부품 수혜지로 떠오를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칩, 뭐 레지스터, 뭐 인덕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뭐 요게 다 피지컬 AI 수혜주겠죠. 자동차건 로봇이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실적이었어요. 실적 턴은 DDR5가 기로가 될 거라고 봤는데 2분기, 작년 2분기, 1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좀 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서서히 힘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모양 만들어 놨고,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은 매집의 흔적이거든요. 조만간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수급레이저 마지막 포착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광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 네. 제일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료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 내에 배선 차단기라고 해서 두꺼비 집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걸 공급해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나 빌라들을 보시게 되면은 경비 호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인빌딩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기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걸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정도의 IT 기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제일일렉트릭이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냥 작은 종목에 불과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요, 2024년도에 제일전기공업이라는 회사 이름에서요, 제일일렉트릭으로 기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계기로 해서 바뀌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최대 전력 기기 공급 회사가 있어요. 이튼사라고. 여기에 제일일렉트릭이 이와 같은 배선 차단기에 대한 기술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독점권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되었는데, 여기 이튼사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냥 미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AI 인프라의 전력 공급 차단기를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기회가 크게 열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입니다. 얘도 박스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위치가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 와 있었고, 거래량이 좀 돌면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가격 접근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미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큰 주목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격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TLB부터 삼형 엠텍까지 9가지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목표 주가 궁금하시고 지금 사도 될까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강호 대표님께 네. 먼저 상담 요청 드릴게요. 어떤 종목 먼저 도와주실까요? 두산 테스나요. 두산 테스나. 이 안에서 제가 제일 애정 있는 종목이 맞아요. 두산 테스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제일 자신 있는 종목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도 드렸을 만큼 두산 테스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우리가 이제 이 CMOS라든지 CIS라든지 이 카메라 센싱에 관련된 모듈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시장에 대한 뭐랄까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이 두산 테스나의 강점이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사용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환경도 좋은데 이제는 HBM3, HBM4 모델에 대한 협력사로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두산 테스나를 좀 공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이 수주가 굉장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른 후공정 기업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주 동향에 따라서 주목받는 회사인데요. 제가 사실 두산 테스나에 대한 위치를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 드려왔거든요. 가장 최근에는요. 4만 원 선언 라인에서 네. 제가 따블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라고 하고 맞아요. 따블 맞아요. 외쳤는데 저는 지금 5만 원 라인 때잖아요. 지금도 따블. 네. 시간을 거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뭔가 좀 믿음직한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드리블도 쳐보시고 그리고 또 내려올 때마다 모아간다는 생각도 준비하신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 테스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느린 거, 그럼 빠른 거 가져가셔야죠. 네. 그런데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무 대표님이 이 시간 사랑 고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무벡스와 또 두산 테스나 이 종목은 이 두 종목은 굉장히 좋게 매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열려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신 만큼 두산 테스나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TLB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주가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간다는 것은 네. 힘을 엄청나게 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마불사라 그것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TLB도 한 200, 시즌 1부터 계산해 보면 한 25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종목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증권사 평균 컨센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평균적으로 84,000원이고 최근에 1월 달에 91,000원짜리 보고서도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잘 알죠? 예.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적정 주가가 얼마냐? 증권사 보고서는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 상향이라는 것을 대응을 합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은 따블날 수가 있다고 봐요. TLB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거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 이제 SSD PCB라는 건데 전 세계 SSD 이 기판을 모듈 기판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젠스랑 인터뷰 보게 되면 컨텍스트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이제 추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SSD를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TLB의 기판에 대한 그 능력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적으로 실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소캠2가 제가 장담하는데 2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거예요. 뭐 양은 아직까지 미비하겠죠. 근데 소캠이 베라 루빈에도 들어가고 디지트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로봇을 머신러닝 시켜주는 그 시스템에도 들어갈 거예요. 이래저래 호재가 너무나 많은 한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팔 이유가 없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좋아졌죠, 작년부터. 자,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크다라고 봐요. 영업이익률이 10%대 두 자릿수로 회복됐다. 이거는 물량이 부족해졌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예요. 차트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옆으로 계속 기고 있죠. 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시간 죽이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대시세 만들어지면 1차 파동보다 강한 2차 파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따블 볼 수도 있다. 증권사 보고서 보지 말고
지금 이 방송을 봐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닉네임 따블맨님이 계시는데 자꾸 저를 부르신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또 호재가 많은 만큼 계속해서 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LB에 대한 앞으로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이수페타시스 볼까요? 네.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늘어지고 음봉이 좀 많아서 사람들이 고민이 좀 있을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성이 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주가에 대한 의미 있는 가격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또 빠르게 회복된 게 기판 쪽입니다. 심택, 대덕전자. 이 중에서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계신 이경락 대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에요. 근데 이게 기판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모든 산업군 안에서 가장 현금화가 빠르다고 할까요? 납품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재고에 대한 이 축적도 사실 가장 빨리 현금화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새롭게 증설한다고 했을 때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재와 부품이 쓰일 것 같죠. 근데 장비가 한번 들어간다고 해서 그 대금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기판은 좀 그 대금 회수가 빨라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기판 쪽에서 먼저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과 이 이외의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을 텐데 최소한의 실적은 여전히 좋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하방 지지를 이제 확인할 때가 된다라고 봅니다. 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이런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덜컥 겁을 먹긴 하거든요. 근데 반등을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줬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 가격선은 11만 원 라인대에서 계속 하단을 확인하는 위치. 이제 반등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를 먼저 보도록 하죠.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쿵 떨어졌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심택에 대한 높이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이와 같은 흐름들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고리는 SK 하이닉스, TSMC,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빠지지 않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탄력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적이 워낙 또 받쳐주는 기업인 만큼 바닥을 다지고 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보성파워텍 보성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뭐 수익이실 거예요. 그죠? 네. 뭐 신고가니까 오늘. 아니요.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거 맞아요. 동사는 원전의 송전턱 관련된 기업으로 테마로 묶이기도 하고 또 소버린 AI의 실질적인 수혜주이기도 할 겁니다. 실적도 그만큼 받쳐주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마성이 좀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추가 매수보다는 기존 물량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져왔으면 좋겠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뭐 누구나 뭐 이제 이거는 계속 가져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신고가였으니까 네. 오늘. 그리고 오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서 우리 기술 오늘 상한가 가고 한정 기술도 좋더라고요. 원전은 다 붙는 날이었고 거래량 터지면서 또 피레츠 음봉이 아니라 버텨주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을 겁니다.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니까 기존 물량을 계속 유지하되 다른 종목에서 좀 더 확신이 있는 곳에서 승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이기도 했죠. 보성파워텍 많이 올랐지만 지금 보성파워텍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기회가 많은 다른 종목에 물량을 조금 더 싣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보성파워텍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 네.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덴티움을 볼까요? 덴티움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실적 흐름을 본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 네. 기사글 최근의 내용들을 저도 빨리 확인해봤더니 중국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는 측면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중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게 또 반사적으로 오히려 더 이상 나쁠 것은 없다라고 해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좀 장기간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시장이 아직 제대로 관심을 쏟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덴티움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적에 대한 해석도 중국에 대한 매출 감소세 저는 언제든지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래 이제 상장됐었던 그래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 상당히 좀 유사한 치과 치료에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또 이제 특별하게 소재에 대한 특별함이 좀 있긴 한데 이 종목이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좀 우상향했다는 말이에요. 덴티움도 아직 관심 못 받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시청자분의 가격대를 보니까 73,000원대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손실률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가 네. 굉장히 부담이 크실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물타기나 단가 조절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자. 조금은 힘드시겠지만은 견뎌내셔가지고 최소한의 이 종목이 5만 원대, 6만 원 근처까지 반등하는 거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시기 때는 물타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잘 되는 종목에 먼저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금을 이쪽에 너무 담아놓지 마시고 현재는 견디자. 실적에 대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실적이 없다라는 네. 해석이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5만 원, 6만 원 라인대까지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말고 일단은 조금 더 버티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놓자라고 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어떻게 한 종목 더 네. 해볼까요? 이경 해요. 대표님 마지막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퓨릿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 좋습니다. 퓨릿은 그 강강에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나 ENF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삼양 NC도 그런 맥락인데 원재료 공급 기업들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직은 이게 전공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후공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가 디스컴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공정 세정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퓨릿의 소재도 후공정으로도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세정 공정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럼 전공정, 후공정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고 뭐 중요한 거는 소재 기업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너는 1순위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순위가 곧 될 겁니다. 올해 지금 소재 관련된 기업도 투자하시는 분들 기다리면 다 대박 칠 수 있거든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동진 세미캠, 뭐 ENF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 자 퓨릿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61선을 타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61선을 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우상향에다가 힘을 모아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대시세가 꼭 발생하거든요. 네. 절대로 여기서 뭐 많은 목표가를 보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십시오. 시가총액 1,500억이니까 적어도 한 3,000원까지는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올해 큰 수익 거둘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이경환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퓨릿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아쉽지만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내일 낮 1시 이경락 대표님과는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삼성, SDI, SK텔레콤, 클로봇, 레이크 머티리얼즈, 퍼스텍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수급 차트 실적 모든 종목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두 분께서 단연 최고다 싶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 선정해 주셨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퍼스텍이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삼성 SDI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퍼스텍부터 4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나눠볼까요?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위 산업을 원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고. 근데 이 종목을 오늘 선택한 거는 거래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매기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퍼스텍은 1975년도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위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방산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수리온이나 고등훈련기 등에 들어가는 뭐 유두모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근데 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또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드론입니다. 현대 전쟁이 드론 체제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드론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드론은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심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뭐 커피 같은 것도 배달해주고, 네. 예,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뭐 드론의 일상화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봇입니다. 물론 방위산업과 연결되는 소형 로봇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스스로 드론을 만들다 보니까 드론을 잡는 유론 시스템이 유콘 시스템이라는 자회사 있거든. 드론 킬러. 이런 것도 만들어내다 보니까 현대전에 드론이 확대되면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설명을 잘 못하죠. 예. 분석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졌어요.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화면 보시면 맞고요. 아직까지는 뭐 큰 마진율이나 이런 건 없지만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선택한 곳은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사야 되는 곳인가? 요거 보고 진짜 많이 사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기간 매수가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다. 그리고 옆으로 계속 기다가 오늘 대량 거래량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모양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종합 포착에서 5종목 중에서 가장 세게 매기가 들어온 것이 뭐가 있나 봤더니 퍼스텍이 제일 세가지고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평화주의 이경란 대표님, 방사는 안 보시지만 주목한 부분이 드론과 소형 로봇이다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했다. 퍼스텍에 대한 선정 이유와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 퍼스텍 만나봤고요. 임강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이었던 삼성 SDI에 대한 4가지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ESS부터 북미까지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2차 전지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매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네,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LNF까지 연이은 계약 파기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2차 전지만 두고 본다라면은 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손이 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시간을 거쳐서 ESS로 실적을 극복한다라는 키워드가 부각받기 시작하는 그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 SDI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 수급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선택할 만한 종목이 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삼성 SDI를 보기 전에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간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어요. 네. 이수. 아. 네. 제가 이제 전고체에 대한 포인트를 이런 포인트를 왜 이렇게 아닙니다. 네,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네. 거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경거망동 안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 번 하시죠 왜? 난 아닙니다고 한번. 그러니까요. 그때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적절한 또 단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체도 로봇이다라는 포인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선호했는데 그 기업이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또 삼성 SDI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전고체에 대한 관점으로 삼성 SDI가 실질적으로 양산에 대한 이 첫 출품은 이 회사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S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크지만은 북미 시장에서 하지만 그 다음을 또 성장폭이 큰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컸었고 성장폭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다. 그런 점을 본다면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 같다. 네. 오늘처럼 전고체에 대한 포인트가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면은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전고체에 대한 양산 기대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평소에 잘 안 보시는 종목들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파이널픽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파이널픽 종목들에 올라온 종목들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전략을 챙겨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못다한 전략 어디서 더 챙겨주실지 이경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영락의 24시 클럽이라고 거기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선약이 있고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도 계세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또 못 가니까 어떻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요. 로봇과 반도체, 반도체와 로봇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좋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는 기판 쪽이 또 최근에 또 매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네요.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매일 오후 1시에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내일은 뭐가 있다고 특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강이면 고급 정보 또 아낌없이 풀어주시겠네요, 대표님. 아유, 제가 HM만도 그 비밀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옵티코어도 제가 뭐 있다고 얘기했죠. 네. 또 있으니까 내일 참여하시면 상한가 가는 종목 스토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 두 종목에 대한 비법 그리고 고급 정보 정말 발로 뛰어서 얻어낸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매일 평일 낮 1시에 이경환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 항상 네. 선물처럼 준비해 주시는 네. 보너스 시간. 이 시간에도 종목을 또 소개를 네.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 네. 보이고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이제 한국경제TV에 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면은 방송이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제가 이제 오시기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강연의 장소에서도 오시기 검색해서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현대광무백스, 뭐 뉴로메카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시 10분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에도 등장하는 오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잠시 후 5시 10분에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